삼성전자는 어제 89조 원이라는 역대급 영업이익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은 최근 5일 동안 5조 4천억 원을 팔고 나갔고 주가는 고점 대비 20% 넘게 밀려 있습니다. 오늘은 이 거대한 실적과 수급의 엇박자 속에서 지금의 하락이 진짜 위기인지 아니면 지나가는 충격인지 가격, 수급, 글로벌 흐름 세 가지 숫자로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시각이 12시 13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현재가 기준으로 삼성전자는 28만 8,50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어제보다 2.5% 정도 빠진 가격입니다. 오늘 장중 흐름을 보면 위아래 변동성이 꽤 큽니다. 아침 9시 문을 열 때는 28만 4,500원까지 밀리면서 시작을 했어요. 어제 시장 전체가 무너졌던 충격이 아침까지는 어느 정도 이어졌던 겁니다. 밤사이 글로벌 시장 분위기도 썩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던지고 보자는 심리가 장 초반에 강하게 작용했어요. 그래서 첫 체결 가격부터 전일 종가 아래에서 무겁게 출발을 한 겁니다. 그러다 오전 10시에 29만 9,500원까지 위로 강하게 한번 솟구쳤습니다. 30만 원 선을 다시 회복해보려는 매수세가 순간적으로 확 몰렸던 거죠. 가격이 단기간에 많이 빠졌으니까 이 정도면 싸다고 생각한 저가 매수 자금이 들어온 겁니다. 하지만 30만 원의 벽을 결국 넘지는 못했습니다. 위에서 짓누르는 매도 물량이 만만치 않다 보니 반등의 기세를 끝까지 이어가지 못하고 윗꼬리를 달고 내려왔어요. 그 위에서 버티지 못하고 11시부터 다시 28만 6천 원대로 내려왔고 지금은 28만 8천 원대에서 조심스럽게 숨을 고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침 첫 체결 가격보다는 3,750원 정도 올라와 있지만 위로 시원하게 뻗어나가는 힘은 아직 부족한 그림이에요. 장중에 위아래로 흔들리면서 바닥이 어딘지 방향을 탐색하고는 있는데 아직 확실하게 이쪽이다 하고 강한 돈이 쏠리는 흐름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서 오늘 장중 흐름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배경이 있습니다. 바로 어제 시장 전체를 덮쳤던 거대한 충격이에요. 어제 코스피 지수가 8%대 급락을 하면서 사이드카에 이어 서킷 브레이커까지 발동이 됐습니다. 시장에 서킷 브레이커가 걸렸다는 건 어떤 특정 종목 내부의 악재 때문이 아니라 시장 전체의 투자 심리가 완전히 얼어붙어서 강제로 거래를 멈췄다는 뜻이거든요. 이런 얼어붙은 심리 속에서 삼성전자는 어제 2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영업이익이 무려 89조 4천억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어요. 작년 같은 기간이랑 비교하면 1800%나 폭증한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런데 시장의 반응은 싸늘했죠. 실적은 이렇게 좋은데 주가는 왜 빠지는 걸까요? 시장에서 나오는 뉴스들을 보면 힌트가 있습니다. 바로 투자 대비 수익률, 즉 ROI에 대한 의심이 시장을 덮치고 있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쉽게 말해서 인공지능 쪽에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고 있고 실제로 89조 원이라는 돈을 벌어오긴 했는데 앞으로도 계속 이만큼의 폭발적인 성장을 보여줄 수 있느냐에 대해 큰 손들이 물음표를 던지기 시작한 겁니다. 과거의 숫자는 화려하지만 미래의 숫자에 대해서는 확신을 못하고 있는 거죠. 지금 주가를 누르는 건 회사가 돈을 못 벌어서가 아니라 앞으로 이보다 더 좋아질 수 있겠냐는 피크아웃 우려 때문입니다. 이런 시장의 의심은 수급 데이터에 고스란히 묻어납니다. 주가를 움직이는 가장 큰 주체, 외국인의 지갑을 한번 열어볼게요. 최근 확정된 5거래일 동안 외국인은 삼성전자를 5조 4천억 원어치나 순매도했습니다. 하루에 1조 원씩 꾸준히 물량을 덜어냈다는 뜻이에요. 단순히 단기 차익을 실현하는 수준이 아니라 작정하고 비중을 줄여나가고 있는 아주 거칠고 무거운 매도세입니다. 특히 역대급 실적이 발표됐던 어제 하루에만 외국인이 1조 8천억 원을 팔고 나갔어요. 실적을 확인하고도 오히려 물량을 거칠게 던진 겁니다. 보통은 실적이 좋게 나오면 불확실성이 해소됐다고 보고 매수세가 들어오기 마련이잖아요. 그런데 어제는 정반대였습니다. 89조 원이라는 숫자를 보고도 미래 성장에 대한 확신을 얻지 못하니까 오히려 실적 발표를 기회 삼아 대규모로 짐을 덜어낸 겁니다. 외국인이 던진 이 엄청난 물량은 고스란히 개인 투자자들의 계좌로 들어갔습니다. 같은 5일 동안 개인이 5조 6천억 원을 순매수했어요. 외국인이 파는 족족 밑에서 다 받아낸 겁니다. 기관 쪽을 보면 금융투자가 4,400억 원 정도를 샀지만 연기금은 1,300억 원 정도를 팔면서
뚜렷한 방향을 잡아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장을 이끌어갈 메이저 수급이 엇갈리고 있는 거죠. 결국 지금 삼성전자의 수급 구조를 보면 외국인이 위에서 거칠게 쏟아내는 매물을 밑에서 개인이 온전히 다 받아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인이 방어를 해주고 있어서 이 정도 가격을 유지하고 있는 건 맞아요. 하지만 주가가 바닥을 찍고 다시 위로 시원하게 올라가려면 결국 이 무거운 종목을 밀어 올릴 수 있는 외국인의 큰 돈이 다시 들어와 줘야 합니다. 개인의 힘만으로는 추세를 돌리기가 현실적으로 버겁거든요. 외국인 지분율 추이를 봐도 돈이 빠져나가는 방향이 뚜렷하게 나타나요. 지난주 46.88%였던 외국인 지분율이 최근 확인된 기준으로 46.59%까지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 불과 며칠 사이에 핵심 자금의 지분율이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는 거죠. 외국인 지분율이 이렇게 계속 줄어든다는 건 이 대형 종목을 장기적으로 끌고 갈 든든한 빗배가 점점 얇아지고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물론 다행인 부분도 있습니다. 누적된 공매도 잔고 자체를 보면 7월 3일 기준으로 11,000주 정도, 상장 주식수 대비 0% 수준으로 거의 비어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주가가 오를 때 당장 급하게 되사야 하는 숏스퀴즈 물량이 없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당장 악성 대기 매물이 쏟아질 위험도 적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어제처럼 시장이 약세를 보일 때 단기적으로 주가를 꾹 누르는 하방 압력이 강하게 작용했다는 건 꼭 기억해둬야 합니다. 그럼 지금 28만 원대라는 가격은 어느 정도 위치해 있는 걸까요? 삼성전자의 52주 최고가는 37만 4,500원입니다. 지금 장중 가격이 28만 8천 원대니까 고점 대비 대략 23% 정도 밀려있는 상태예요. 밴드 하단에서 73% 위치에 머물고 있습니다. 절대적인 가격만 놓고 보면 고점 대비 꽤 많이 할인을 받고 있는 구간으로 들어온 건 맞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보면 7월 초에 31만 8천 원까지 올라갔다가 며칠 만에 훅 주저앉은 거라 체감 하락폭이 훨씬 크게 느껴지실 겁니다. 계단식으로 천천히 빠진 게 아니라 실적 기대감으로 올랐던 상승분을 순식간에 다 반납해버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가격이 싸 보인다고 무턱대고 접근하기보다는 이 하락세가 어디서 멈추는지 바닥을 확인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주가가 이렇게 단기간에 밀렸을 때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하는 게 바로 거래량입니다. 가격이 떨어질 때 거래량이 평소보다 크게 터지면서 내려가면 진짜 위험한 신호거든요. 누군가 작정하고 물량을 털고 나간다는 뜻이니까요. 그런데 오늘 장중 거래량을 보면 1,730만 주 정도가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최근 4일 평균 거래량의 55% 수준에 불과합니다. 거래량이 평소의 절반 수준으로 뚝 떨어졌다는 건 매도세가 어제처럼 거칠게 쏟아지는 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일단 급하게 팔고 나가려는 사람들은 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됐다고 볼 수 있어요. 공포에 질려서 시장가로 던지는 투매 물량은 일단 잦아들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바닥을 다지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이 바로 이 거래량 감소거든요.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밑에서 적극적으로 사려는 돈도 아직은 강하게 들어오지 않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가격이 싸졌다고 덥석 무는 게 아니라 다들 관망하면서 눈치를 보고 있는 심리가 훨씬 큰 거죠. 매도세가 멈췄다고 해서 바로 주가가 오르는 건 아닙니다. 결국 누군가 비싼 가격을 주고서라도 사겠다는 강한 매수세가 붙어줘야 방향을 돌릴 수 있는 거니까요. 이런 상황에서는 삼성전자 종목 하나만 쳐다보고 있으면 답이 안 나옵니다. 시야를 밖으로 넓혀서 글로벌 반도체 흐름을 같이 체크해야 해요.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은 결국 미국 시장의 큰 흐름과 같이 갈 수밖에 없거든요. 최근 5일 동안 글로벌 지표들을 보면 분위기가 썩 좋지 않습니다.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최근 5일 동안 13.7%나 빠졌어요. 직전 거래일 하루에만 4.6%가 내렸습니다.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경쟁사인 마이크론의 상황을 보면 하락세가 더 깊습니다. 최근 5일 동안 무려 18.7%가 하락했어요. 직전 거래일에도 4.7%가 빠지면서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업황에 대한 우려가 마이크론 주가에 그대로 반영되고 있는 겁니다. 그나마 인공지능 대장주인 엔비디아는 최근 5일 동안 1.6% 하락에 그쳤고 직전 거래일에는 0.7% 오르면서 버텨주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반도체 섹터 전반에 걸쳐서 자금이 빠져나가고 있는 흐름은 분명합니다. 이렇게 글로벌 흐름을 같이 놓고 보면
지금의 하락을 조금 다르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고점 대비 23% 빠진 게 단순히 삼성전자 내부의 개별적인 문제라기보다는 글로벌 반도체 사이클 전반에 대한 시장의 눈높이가 조정받고 있는 과정이라고 볼 여지가 큽니다. 오히려 경쟁사인 마이크론이 18% 넘게 급락할 때 삼성전자는 나름대로 맷집을 보여주며 방어를 하고 있는 셈이기도 하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아주 특이한 엇박자가 하나 발견됩니다. 바로 환율이에요. 최근 5일 동안 원달러 환율 흐름을 보면 1,551원에서 오늘 1,508원까지 쑥 내려왔습니다. 환율이 내려왔다는 건 원화 가치가 강해졌다는 뜻이고 달러가 약해졌다는 뜻입니다. 보통 이렇게 원화가 강세를 보이면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주식 수익에 더해 환차익까지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한국 주식을 사는 게 훨씬 유리해집니다. 과거 데이터를 돌아봐도 환율이 1,500원대 초반으로 안정될 때는 외국인 자금이 국내 증시로 꽤 강하게 들어왔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정반대입니다. 환율이 외국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뚜렷하게 움직이고 있는데도 외국인은 5조 원 넘게 주식을 팔고 나가고 있어요. 이건 시장을 잇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신호입니다. 환율이라는 유리한 조건마저 무시할 정도로 매도 의지가 강하다는 거니까요. 지금 외국인들은 환차익을 노리기보다는 반도체 섹터 자체의 비중을 줄이는 걸 최우선으로 삼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환율이 도와준다고 해서 당장 내일이라도 외국인이 돌아올 거라고 성급하게 기대하기엔 아직 이르다는 걸 보여주는 대목이죠. 결국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 대한 피크아웃 우려가 거쳐야만 이 거대한 자금의 방향이 다시 매수 쪽으로 확실하게 돌아설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회사 내부 사정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은 지금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최근 30일 동안 공시된 임원과 주요 주주들의 주식 매매 내역을 보면 의견이 팽팽하게 엇갈립니다. 총 12건의 변동이 있었는데 주식을 산 사람이 6명이고 판 사람이 6명입니다. 허지영 상무나 이성기 상무 같은 분들은 각각 588주, 737주를 사들이면서 지분을 늘렸습니다. 지금 가격이 충분히 매력적이라고 판단한 거겠죠. 반면에 주식을 처분한 임원들도 있습니다. 이원진 사장은 3,000주를 팔았고 박정민 부사장도 1,790주를 처분했습니다. 매매 건수는 6건으로 똑같지만 물량으로만 따지면 임원들이 사들인 주식보다 내다 판 주식이 3배 정도 더 많습니다. 회사 내부 사정을 가장 잘 아는 임원들 사이에서도 지금 가격대가 무조건 싸다고 보고 적극적으로 담는 분위기는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배구조를 움직이는 진짜 큰손들의 이탈은 없습니다. 삼성물산 같은 대형 주주들의 지분율은 19.70%로 굳건하게 유지되고 있어요. 최근 90일 동안 지분율 변동 없이 묵묵히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경영권이나 지배구조에 영향을 줄 만한 큰손들의 이탈이 없다는 건 회사의 펀더멘털 자체가 흔들리는 치명적인 상황은 아니라는 걸 확인시켜주는 데이터입니다. 주가가 바닥을 단단하게 다지고 다시 올라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악성 대기 매물들이 소화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지금까지 나온 가격, 수급, 글로벌 지표들을 하나로 모아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겪고 있는 하락의 본질이 무엇인지 명확해집니다. 회사가 돈을 못 벌어서 주가가 빠지는 게 아닙니다. 어제 확인했듯이 89조 원이라는 역대급 실적은 잘 나왔어요. 하지만 글로벌 반도체 시장 전체를 누르고 있는 피크아웃 우려, 즉 앞으로 이보다 더 좋아질 수 있겠냐는 의심이 외국인의 지갑을 닫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환율이 1,500원대로 내려오면서 외국인에게 유리한 환경이 만들어졌는데도 매도세가 이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결국 시장의 눈높이가 조정되는 이 기간을 어떻게 견뎌내느냐가 관건이 될 겁니다. 현재가 28만 8천 원대에서 주가가 하락을 멈추고 방향을 돌리려면 결국 외국인이 다시 들어와야 합니다. 개인이 5조 원을 넘게 사들이면서 하락을 방어하고는 있지만 주가를 위로 시원하게 끌어올리는 건 결국 외국인의 큰돈이거든요. 오늘 장중 거래량이 평소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 건 매도세가 진정됐다는 긍정적인 신호지만 동시에 매수세도 아직은 관망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장에서 확인해야 할 기준은 명확합니다. 첫째, 1,500원대 초반으로 내려온 환율 조건에 맞춰서 외국인의 5조 원대 매도세가 멈추고 매수로 돌아서는지 봐야 합니다. 환율이라는 유리한 조건이 언제쯤 실제 매수세로 연결될지 그 타이밍을 잡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외국인이 다시 지갑을 여는 순간이 바로 추세가 전환되는 첫 번째 신호가 될 겁니다. 둘째, 오늘처럼 거래량이 줄어든 상태에서 28만 원대 바닥을 단단하게 다져주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거래량이 마른 상태에서 가격이 더 밀리지 않고 버텨주는 힘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누군가 급하게 팔고 나가는 흐름이 멈췄다면 이제는 그 자리에서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치며 지지선을 만들어내는지 지켜봐야 합니다. 섣불리 물을 타기보다는 바닥이 확인될 때까지 기다리는 여유가 필요해요. 마지막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마이크론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하락세가 진정되는지 이 세 가지를 꼭 함께 체크하셔야 합니다. 실적이 좋다고 해서 가격만 보고 섣불리 방향을 단정짓기보다는 빠져나간 거대한 돈이 언제 다시 고개를 돌리는지 확인하는 게 먼저입니다. 시장의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는 그 타이밍을 객관적인 숫자로 확인하고 움직여도 늦지 않습니다. 이렇게 시장이 요동칠 때 삼성전자 같은 대형주 하나만 보고 있으면 내 계좌 전체의 그림을 놓치기 쉽습니다. 주식하다 보면 제일 답답한 순간이 있습니다. 분명 종목은 여러 개 들고 있는데 뭐부터 봐야 할지 모르겠고 손실난 종목을 더 버텨야 할지 물을 타야 할지 먼저 줄여야 할지 판단이 안 되는 순간이 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하나 제대로 만들어 놨습니다. 여러분이 들고 있는 종목을 캡처해서 올리면 증권 AI가 내 계좌의 비중 쏠림, 손실 구간, 그리고 지금 무엇부터 점검해야 하는지까지 정리해주는 무료 AI 포트폴리오 리포트입니다. 수익률만 보고 판단하면 오히려 더 헷갈릴 수 있습니다. 진짜 먼저 봐야 하는 건 내 계좌 안에서 어떤 종목의 비중이 몰려 있는지, 손실이 어디에 쌓여 있는지, 그리고 지금 무엇부터 정리해야 하는지 이 순서입니다. 자, 지금 화면에 보이는 건 저희 구독자분께 제가 직접 요청드려서 받아본 실제 사용 화면입니다. 개인정보나 계좌번호 같은 민감한 부분은 전부 가린 상태고요. 보시면 사용 방법도 어렵지 않습니다. 사이트에 들어가서 내가 들고 있는 보유 종목 화면만 캡처해서 올리면 됩니다. 토스증권이든 키움이든 삼성증권이든 상관없습니다. 종목명, 평가금액, 수익률 정도만 보이게 올려주시면 되고요. 이름이나 계좌번호는 꼭 가리셔도 됩니다. 이렇게 내 종목을 캡처한 이미지를 올려놓고 30초 정도만 기다리면 증권 AI가 화면 안에 있는 종목들을 읽고 바로 분석해줍니다. 이런 식으로요. 보시면 단순히 종목명만 읽어주는 게 아닙니다. 내 계좌가 어느 종목에 많이 쏠려 있는지, 손실 구간은 어디에 몰려 있는지, 지금 어떤 종목부터 먼저 점검해야 하는지까지 순서대로 정리해 줍니다. 점수와 등급도 나오고 인식된 종목 수, 최대 비중, 판독률도 같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넛 그래프와 비중과도 있어서 내 계좌가 어디에 몰려 있는지 한눈에 볼 수 있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게 매수해라, 매도해라 찍어주는 도구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 계좌 구조를 객관적으로 펼쳐놓고 어디부터 점검해야 하는지 기준을 잡아주는 무료 리포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식하다 보면 손실난 종목을 보면서 계속 고민하게 되잖아요. 이걸 더 버텨야 하나, 물을 타야 하나, 아니면 먼저 줄여야 하나. 그런데 그 판단을 하기 전에 먼저 봐야 하는 게 있습니다. 내 계좌에서 어떤 종목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 손실이 어디에 몰려 있는지, 그리고 지금 당장 정리해야 할 우선순위가 뭔지부터 봐야 합니다. 잔고 캡처 한 장만 올려도 내 계좌에서 무엇부터 점검해야 하는지 바로 확인하실 수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AI 리포트로 부족하다 싶은 분들은 그 안에서 전문가 점검까지 이어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종목 쏠림, 손실 구간 정리 순서, 현금 비중과 리밸런싱 기준까지 이어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 기존에 준비해둔 자료들도 같이 보실 수 있게 정리해 놨습니다. 먼저 주가가 조정을 받으면서 흔들릴 때 세력과 기관의 평균 단가를 역산해서 기준 가격대를 잡아볼 수 있는 세력 단가 지지선 계산기가 준비되어 있고요. 대장주가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갈 때 빠져나간 자금이 어느 후방 소부장 섹터나 전장 밸류체인 쪽으로 이동하고 있는지 흐름을 확인할 수 있는 글로벌 AI 자금 순환 맵도 같이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 차트를 볼 때 복잡한 지표 때문에 헷갈리지 않도록 정리한 AI 주식 보조 지표 템플릿, 계절 리스크를 관리하고 매매 기준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되는 실전 매매 전략 노트도 같이 준비해놨습니다. 그리고 시장의 순환매 흐름과 주도 섹터 변화를 장중에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주도주 알림센터 입장까지 같이 열어놨습니다. 주식시장에 큰 판을 잇는 데 도움이 되는 시크릿 책자 3권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는 개미가 놓친 돈의 지도, 두 번째는 자본법칙, 돈의 시선, 세 번째는 코스피 2만의 시대, 돈의 흐름을 읽는 법입니다. 단순히 내 계좌만 보는 게 아니라 시장 전체에서 돈이 어디서 빠지고 어디로 이동하는지까지 같이 보실 수 있게 만든 구성입니다. 자, 이제 신청 방법도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신청 페이지에서 간단하게 신청만 해주시면 됩니다. 이건 다른 곳처럼 신청해놓고 며칠 뒤에 보내드립니다. 순차적으로 자료 보내드립니다. 이런 방식이 절대 아닙니다. 이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신청만 하시면 바로 무료 AI 포트폴리오 리포트 사이트로 연결되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러니까 기다릴 필요 없이 신청하고 바로 들어가서 내 계좌를 점검해 보실 수 있는 구조입니다. 지금 내 종목 이대로 괜찮은지 궁금하신 분들은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잔고 캡처 한 장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수익률보다 먼저 봐야 할 건 비중입니다. 손실 종목에 물타기 하기 전에 내 계좌에서 무엇부터 정리해야 하는지 순서부터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지금 바로 화면 아래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창에 구독 완료 딱 4글자만 남겨주세요. 그리고 영상 설명란이나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로 들어가셔서 신청만 해주시면 기다릴 필요 없이 바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역대급 실적과 시장의 엇박자, 결국 이 상황을 풀어낼 열쇠는 외국인의 수급과 글로벌 지표의 안정에 있습니다. 가격이 싸졌다는 느낌만으로 섣불리 움직이기보다는 오늘 짚어드린 3가지 기준을 꼭 확인하시면서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시장을 대응해 나가시길 바랍니다.